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2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 검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했던 거 잠깐 시연해보고 복습 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이라는 게 이 조건 검색이라는 창을 띄워서 그렇죠? 메뉴에 조건 검색이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뜨는 거고요. 여기 보면 조건식, 추천식, 내조건식이 있는데 조건식에서 조건들을 골라서 여기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형주 소팅하는 걸 하나 알려드렸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지정이라는 부분에서 들어가면 여기 시가총액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조 원 이상 하려면 단위가 지금 10억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기본 단위가 1000을 입력하면 1조가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검색을 한 번씩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250개가 나오죠. 너무 많은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1조 원 이상짜리가.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을 그때 한번 했었죠. 비싼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로 그때 했었죠. 50,000원 이하로 추가를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90개 종목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줄여서 종목이 나오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거래량도 뭐 파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시세분석에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균 그때 거래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검색 그 조건들을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평균 5일 동안 뭐 평균 한 10만 주 이상 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이렇게 해보면은 검색하면 33개만 딱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시간 검색을 하고요. 이왕이면 소팅을 해주면 좋죠. 그렇게 소팅을 하고 요걸 관심 종목까지 등록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관심 종목 눌러서 여기서 새 그룹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총액 상위 종목, 기존에 했던 게 있어서 2로 하겠습니다. 2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이미 검색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추가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 종목 창에 가보면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시가총액 2라고 하는 종목을 치면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넘는 종목들만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 되는 종목들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종목들만 나오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차트에서 검색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교육도 좀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많이 보시는 회원님들은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HTS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값이에요. 그게 이동평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게 주가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량이나 주가가 변하죠. 그래서 요것을 쭉 선을 이어서 만들어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죠. 주가 이동평균은 매일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오늘 현재의 5이동 평균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동안의 주가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5일 이동 평균, 오늘의 이동 평균 값이 됩니다. 그렇죠? 내일은 또 내일서부터 5일까지, 또 모레는 모레에서부터 계산해서 5일 동안의 평균 값을 딱 내는 게 이동 평균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하면 5일 이동 평균이 되고, 2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20일이면 20일 이동 평균이 되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선은 해당 시점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을 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동평균선을 화면에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선들이 있죠.
일단 봉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봉은 또 추후에 한번 봉 패턴 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 파란 선, 뭐 노란 선, 연두색 선,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면 좌측 상단에 보면은 빨간색이 5일 이동평균, 그 다음에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오고 라인 설정이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은 요 선이고 두께는 1포인트인데 좀 두껍게 보겠습니다. 2포인트로 만들어 보고요. 10일 이동 평균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2포인트로 해보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2포인트. 60일 이하는 그냥 얇게 할게요. 1포인트. 120일도 회색선 1포인트. 자, 확인 누르면 좀 두껍게 표현이 됐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인데요, 보시면 여기 약간 자줏빛 나는 빨간색이 5일 이동평균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계속 선을 이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동평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10일 이동평균, 빨간색이 20일 동안의 이 시점에서 2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 이 시점이라는 거, 이 시점들을 쭉 이은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혹시라도 조금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에 SNS라든지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책에도 나와 있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지금 보시는 5일선, 보통 우리가 그냥 평균선을 빼고요. 5일선, 20일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에 연두색 60일선, 회색 120일선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이동평균선을 121선, 아까 보여준 회색선이었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을 중기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5일이나 20일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이 정배열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그래프에 그릴 때 5일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5일선부터 20일, 60일 기간이 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때 보통 정배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따가 화면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배열은 반대죠. 역배열은 오히려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단기 5일선이 제일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게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는 좀 주가가 내려왔지만 오래전 작년 말까지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주가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빨간색 선, 자줏빛색 선이 5일선이죠. 5일, 10일, 20일, 그다음 밑에 60일, 더 밑에 12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게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0일 동안의 평균값보다는 최근 60일이 더 주가가 높다는 얘기고요. 60일보다는 20일, 최근 20일보다는 최근 5일이나 10일선이 더 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 주가가 예전 주가의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주가가 상승세를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배열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승할 때 보통 정배열로 배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역배열을 한번 볼게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계속 올랐었지만 과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한번 보죠. 코로나 사태 보면은 주가가 빠졌잖아요. 자, 주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평선이 반대로 됩니다. 여기 120일선이 아직도 중간에 있긴 하지만 보통 60일이 제일 위에 있고, 빨간색 20일, 파란색 10일, 그 다음에 자줏빛색 5일선이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배열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부분, 지금 시간이 조건 검색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위해서 제가 이동평균선과 정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조건 검색에서 정배열을 검색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에 보면 그럼 이 정배열, 제가 설명드린 정배열을 찾으면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만 검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한번 검색해 보는 게 어디 있냐면, 자, 요거는 그렇게 되면 가격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조건을 좀 빼보겠습니다. 네, 이런 조건 빼고요. 먼저 정배열이 우선이니까 그건 어디 있냐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보시면 주가 이동평균이라고 써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조금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라고 써 있죠. 여기 3개도 되고 4개도 됩니다. 일단은 4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20일, 60일, 120일, 뭐 10일은 좀 중간 가격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5일서부터 요거는 지금 크기가 20일이 더 큰 걸로 되어 있죠. 주가가 5일선이 더 커야지만 정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일보다는 20일이 더 커야 되고요. 이 120일보다 60일이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하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물론 종목이 뭐 2000개가 넘으니까요. 지금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 4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걸 뭐 관심 종목에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넣을수록 종목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만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0만 주 이상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8개밖에 안 나왔죠. 자, 됐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실시간 검색을 해볼게요. 관심 종목에 새 그룹 만드시고요. 정배열 종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배열 종목.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아까 만든 정배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거래량이 충분한 정배열 종목,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종목들이 딱 검색이 된 거예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맞는지. 키네마스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자주빛 5일선이 체리 위에 있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예, 상승하는 종목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일, 10일, 5일, 20일, 60일, 120일 이 순서대로 상승한 종목만 검색이 딱 됐습니다. 자, 시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현대바이오, 하나금융지주, 삼성출판사, 포스코 강판,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유용하죠. 예, 지금 2강 중간쯤 배우셨는데 여러분이 시세가 강한 종목을 검색하는 법을 바로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든크로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현재 지금 주가 굉장히 센 거고요. 이제 막 주가가 상승으로 넘어가는 종목을 찾을 때 우리가 골든크로스 종목을 찾게 됩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단기 이동 평균선하고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배우셨죠?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밑에서 위로 돌파하는 현상을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크로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골든크로스는 여기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가격 상관없이 거래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골드크로스 난 종목 유니셈 먼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조금 크게 볼게요. 야, 너무 크게 봤나요? 야, 크게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자주빛선이 이 빨간색 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있죠. 예, 추세가 반전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신호라는 거죠. 물론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런 신호가 나올 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셈 일단 검색이 됐고요. 선연탄 메탈은 뭐 이건 상한가니까 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뉴라는 종목도 보면 역시 자주빛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있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들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한 종목을 매매하고 싶으실 때 찾으시면 됩니다. 아주 유용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강까지 이동평균선의 개념, 그리고 정배열 흐름, 그 다음에 골드크로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2강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이 벌써 상당히 찾는 연습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 찾으시는 조건 검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